안녕하세요. 오늘은 1940년대 비밥 음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재즈 음악이 미국의 대중음악이었던 1940년대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 전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반주 음악, 그러니까 배경 음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온 재즈 뮤지션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뮤지션들이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해보고 싶다, 멋있는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음악이 비밥이라는 음악이고요. 이제 이런 비밥이 이제 생기는 조짐, 그다음에 그 운동을 일컬어서 비밥 무브먼트라고 불립니다. 댄스를 위한 반주자로서의 연주인이기보다는 이제 연주인 개개인의 그런 즉흥 연주를 쇼오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뮤지션들에 의해서 생겨난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스윙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편곡된 음악을 가지고 이제 앙상블을 이루어서 연주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즉흥 연주가 더 중요시되는 그런 음악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의 음악보다 훨씬 빠른 템포, 그 다음에 복잡한 화성, 그 다음에 이제 쓰이는 음악적인 재즈 랭귀지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즉흥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큰 규모의 빅밴드보다는 소규모의 캄보 밴드, 이제 캄보 밴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드럼, 베이스, 피아노,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색소폰, 트럼펫 같은 이제 관악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트럼본도 있겠지만 빅밴드 시대의 음악은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이제 연주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에서 음 간의 이제 연결이 어려운 악기인 트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빨리 노래하기, 가사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보컬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비밥 시대에서는 조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의 구성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비밥 무브먼트를 이끌어낸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을 몇 명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밥의 아버지,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알토 색소포니스트 찰리 파커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이어서 덱스터 골든, 소니 롤린스, 디지 길레스피 등 이제 주로 관악 연주자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드 파웰, 텔로니어스 몽크와 같은 피아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그 당시에 재즈 씬 젊은 뮤지션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비밥이라는 용어 자체는 당시 이제 평론가들로부터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뮤지션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비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 그냥 우리는 조금 더 모던한 재즈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생겨난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비밥 음악은 뮤지션스 뮤직, 그러니까 음악인의 음악이라고 불렸는데요. 사실은 초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뮤지션들도 큰 관심을 끌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비밥은 투자하는 레이블들도 별로 없어서 남아있는 음반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이제 비공식적인 레코딩만 존재하고요. 1944년이 되어서야 이제 그런 프로핏, 그런 이득에 연연하지 않는 일부 소규모 레이블들에 의해서 이제 좋은 앨범들이 발매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제 이후에 비밥 음악이 재즈의 메인스트림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또 그 이후에 파생되는 음악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명반은 찰리 파커의 Best of Complete Savoy and Dyer Studio Recordings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밥의 선구자 찰리 파커가 초창기에 이제 사보이 레코드, 그다음에 다이어 레코드와 함께 제작한 1944년부터 48년까지의 레코딩을 모아놓은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즈 매니아들이라면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코코, Chasing the Bird, Parker's Mood와 같이 이제 이런 그의 대표곡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고요. 디지 길레스피, 맥스 로치, 그리고 쿨재즈의 개척자로 불리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앨범에 참여한, 어떻게 보면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이라고 제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음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밥이 폭발적인 에너지와 어떤 열기로 표현될 수 있다면, 다음 시간에 소개드릴 쿨재즈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고 절제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다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두 스타일 모두 이제 즉흥 연주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역시 둘 다 재즈다, 재즈라는 게 곧 즉흥 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쿨재즈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지금까지 재즈 보컬리스트 이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